안녕하십니까? 사업 아이템 개발과 선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그 상품이 시장과 얼마나 적합하신지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특정한 회사의 어떤 기술력으로서 역량으로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이것이 좋은 아이템인지 나쁜 아이템인지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BMO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는데, BMO 매트릭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선정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시장의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 지향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지향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과 시장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만 개발돼서도 안 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돼도 안 되고, 어떤 상품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발명된 상품이 시장에 적합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성공의 기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장과 기술을 적합시키는 방법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IT 사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어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과 시장을 적합시킨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되는데 또 고객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인데 기술 수준이 또 결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술과 시장이 잘 접목된 상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이러한 고객 기술과 시장의 적합도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라는 방식으로 좀 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네스카페 창업자인 마크 앤드레센이라는 분이 어떤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만들어낸 최적의 제품을 최적의 시장에 제공하는 어떤 상황, 즉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어떤 적절한 시간에 제공하는, 그래서 잘 수용이 되는 상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가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라는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품 지향 방식으로만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지향 방식으로만 상품을 개발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기업이 제품 지향 방식으로만 상품을 개발한다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는 없겠죠. 자기네 기술에 의해서 독특한 기술로 상품을 개발하니까. 근데 이러한 거는 또 팔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 지향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럴 때는, 그 고객의 니즈가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럴 때는 다른 기업체에서 금방 또 따라할 수 있는 평범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일치된
상품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제품과 시장을 최종적으로 적합시키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를 좀 분석해 보는 거. 이런 것은 어떤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로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지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접근법이다 이거죠. 이 부분은 어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신기술을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서 쉽게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장의 반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을 잘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지향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 때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장 지향 방식이라고 하면은 시장 지향 방식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어떤 그 목표 시장에서 어떤 다른 경쟁사도 이미 알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쟁자가 쉽게 또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평범한 기술로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독특한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그 독특한 기술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제품 지향이라든지 시장 지향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떠한 것이 우선시 돼야 되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에 적합도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과 제품의 적합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를 달성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를 욕구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고객의 니즈를 잘 알기만 했다면 이게 자사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의 시작 단계라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변경할 수도 있고 고객 니즈를 확인할 때에는 또 주요 고객의 의견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타겟 그룹 포커스라고 타겟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한테 어떤 그 인터뷰를 해서 고객의 의견을 어떤 듣는 이런 절차를 겪어서 상품을 개발하기도 주로 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라고 해서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수요는 또 광범위하게 또 따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더 나은 적합한 상태를 촉진하여 안정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본다든지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한다. 어떤 상품이 시장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그 비용을 고객 니즈에 맞게
집중하게 되면은 또 적절한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상품이 출시되면 어느 정도 가격대로 팔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고객의 구매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니즈와 시즈 매트릭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그것이 적절한 시장에서 수용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제품 지향 방식은 제품 지향 방식은 기업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이 방법은 기술 지향적이거나 제품 수명 주기가 길거나 이럴 때 B2B 시장에서 어떤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장 지향 방식은 기업 외부 기회와 동향을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고객 지향적이거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을 때 B2C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방법인데 어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적절한 시장의 선택 및 수용 이런 것이 중요하고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즈와 시즈를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와 자사의 어떤 자사의 역량으로서 시즈를 파악했다면 니즈와 시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 이건 뭔데 여기에서는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잘 활용한 지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기업이 어떤 신상품 아이템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단으로서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사용한 사례, G2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매트릭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2에서 2000년도에 만약에 신사업의 환경, 요즘 대두가 되는 환경과 헬스케어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좀 진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 시장에 환경과 헬스케어를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 시장을 진출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툴을 가지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는 결론으로 심전도계라든지 초음파 진단기를 출시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니즈와 시즈 매트릭스라는 툴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G의 회사의 역량,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니즈. 그래서 G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의 고객의 니즈는 이제 웰빙이라든지 고령화 추세로 가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부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점차점 환경 자원 보전이 확대되는 어떤 고객의 니즈가 요구될 거고, 그 다음에 G의 회사 역량으로선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기계제조 기술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시사점으로서 전자 IT 역량을 보완하면서 어떤 헬스 매지네이션이라든지 BOP 시장이라든지 에코 매지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진출하고자 결정을 했다. 이런 때 사용한 것이 이렇게 어떤 고객의 니즈는 뭐고 어떤 자사의 역량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상을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낸 어떤 그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에서 니즈 CG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환경과 헬스케어 방향으로 정하고 이러한 논리로 고령화, 자연보전 니즈, 이러한 네트워크 니즈를 결합해서 실제로 지의 전자와 IT 역량의 보완이 향후에 비즈니스에 어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실제로 지의 헬스케어가 인도 시장을 목표로 2002년에 휴대용 심전동에, 그다음에 2010년에 초음파 크기의 휴대폰 크기의 초음파 진단기를 출시했는데 이러한 것을 출시하는 때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진출할 때 이러한 매트릭스를 기업에서 이용했다. 그런 사례로서 한 가지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즈, 시즈 매트릭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회사가 사업을 개발할 때 자사의 역량적인 부분, 자사의 시즈,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보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개발하는 이렇게 매트릭표로 작성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진출하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냥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막연하게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이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진출했을 때 위험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으로서 BMO 매트릭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아이템이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브레인스토 방식으로 한다든지 매트릭스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사업의 신사업 창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했든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으로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템을 생산하겠다. 결정을 했을 때 이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하는 툴로서 BMO 매트릭스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BMO 매트릭스를 조금 더 설명하면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에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은 어떤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와 선정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주로 BMO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 이 BMO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그 브루스 메리필드라는 분과 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개발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어떤 그 BMO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메리필드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에 다케루이라는 부분이 이게 좀 표기가 잘못해요. 오에 다케루이라는 다케루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BMO 매트릭스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이 표현을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개발자가 브루스 메리필드와 오에 다케루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모르니까 먼저 뒷부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인지 나쁜 아이템인지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특정한 지위에서 어떤 신사업을 평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의 매력도라는 부분, 이게
세로축에, 가로축에 자사의 적합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의 매력도가 높은 거, 그다음에 자사의 적합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매력도라는 항목과 자사의 적합도라는 항목으로 평가해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를 평가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 그 가로축에 회사의 관점에서 적합도, 세로축에는 어떤 매력도, 매력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그래서 사업의 매력도는 매출이익의 가능성, 시장의 성장성, 경제 상황, 리스크의 분산, 업무 재구축의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이런 것을 6개 항목으로 나눠서 각각 항목에 10점씩, 10점씩. 그 다음에 자사의 적합도라는 자금력, 자사의 마케팅 능력, 제조 능력, 기술 능력, 원재료 조달 능력, 경영자원, 소개. 또 이 6개 항목을 해서 사업의 매력도는 매출 능력에서 6개 요소로 60점, 적합도는 자금력을 포함해 6개 요소로 60점, 총 120점으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10점은 어떤 것인지는 이제 세부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6개 항목씩 6개 항목씩, 그러니까 12개 항목으로 총점이 120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 사업 매력도가 35점이고 총점이 80점 이상, 사업 매력도가 35점 미만이나 총점 60점 미만, 이렇게 해서 사업의 매력도가 35점 미만은 모두 기각시키고 총점이 60, 80점은 재검토, 그 다음에 통과시키는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사업의 매력도가 이 35 미만은 전부 다 기각을 시키고, 총점이 60점에서 80점 이 상태는 재검토를 하고, 이보다 넘으면 통과를 시킨다.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서 평가를 하는데, 특정한 회사에서 지위에서 특정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지 입장에서 일단 이거는 지 입장이나 그 진출하려고는 사업의 매력도 입장, 그 다음에 지라면 회사의 적합도, 그러면 신규 사업자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적합도,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서 사업의 매력도,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매력도 측면에서 6개 항목으로 60점, 그 다음에 자사의 적합도 측면에서 6개 항목으로 60점, 그래서 토탈 110점으로 해서 그 점수가 어떤 사업 매력도가 35점 미만인 거는 무조건 다 탈락하고, 여기서 60점에서 이렇게 이 사이에는 재검토를 하는 거죠. 재검토를 하고 여기는 통과를 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BM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의 매력도와 적합도를 가지고 각각 6개 항목으로 해서 12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이 평가하는 방법이 많은 평가하는 툴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꼭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심사할 때도 뭐 어떤 뭐 아이디어의 적합도 뭐 이런 부분, 어떤 그 평가하려는 대상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무슨 평가할 때 매력도, 적합도 이렇게 해서 총점이 얼마 이상 나오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번 시간에 첫 번째는 제품과 시장의
적합도라는 개념인데 상품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때 제품 지향 방식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품과 시장을 적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지향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거나 상품을 만든다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지만 어떤 고객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시장 지향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면 고객의 니즈에는 적합하지만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을 적합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에 점에서 PMF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MF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니즈와 시즈 매트릭스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GE의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고객의 니즈는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GE의 역량은 연구개발 역량, 기술 제조 기술,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이러한 니즈, 시즈, 매트릭스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제품과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에서 BMO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도출됐다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걸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창업한다고 할 때 내가 창업을 어떤 아이템을 했어요. 한다고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좀 전문적인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사업 아이템의 평가의 툴로서 어떤 브루스 메리필드와 오에 다케루가 한 BMO 매트릭스라는 방법으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의 매력도와 적합도를 가지고 한다. 사업의 매력도라고 하는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의 매력도, 자사에 적합하는 창업자든 창업하는 사람의 적합도, 아니면 기존의 사업은 기존 회사의 적합도 관점에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인데 사업 매력도를 6개 항목으로 60점, 자사의 적합도를 6개 항목으로 60점, 각 120점으로 총합 합격 120점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선출하는 방법이 사업 매력도가 BMO 매트릭스는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 그다음에 재검토는 60점과 80점 사이인데 이거를 조금 더 유연성 있게 90점 이상일 때만 한다고 그러면 성공 가능한 아이템만 하겠다는 거고 70점 이상으로 그냥 무조건 채택한다고 그러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여러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하나 성공했을 때 회사가 또 고리스크였던 고위험은 고수익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채택할 수도 있겠죠. 어떻간에 이 BMO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툴로서 BMO 매트릭스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